서울 강서경찰서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한편 이루재단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 괴성 또 들으니까 또 저릿저릿하네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인터뷰는요, 오늘 2부에서 좀 길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일단 첫 순서는 오늘 소환되는, 잠시 후 10시에 소환되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 관련된 인터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대한항공 일가 갑질 파문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죠. 지금 이제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갑질에 대한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진에어 불법 등기 이사 의혹, 또 밀수 의혹, 관세 포탈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조사의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도 각종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제보들의 상당수는 바로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모인 SNS,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한 1,600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단체 카톡방에서는 촛불 집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 대한항공의 현직 기장이세요. 이규남 씨 연결을 해보죠. 이 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직이신데 이렇게 실명 인터뷰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여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와가지고 괜찮습니다. 그 단체 카톡방에도 물론 들어가 계시는 거고요. 예, 제가 주관하지 않지만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1,600명이나 된다고 들었어요. 처음 그 단톡방 특성상 한 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인원들이 교체되는 상태지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2개의 방에 2,000명 가량 됩니다. 2개의 방에 그새 또 늘었군요. 한 2,000여 명 정도. 처음에는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거는 관리자가 제보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그게 공감대가 확산돼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자 한 분이 직원이에요, 이분도. 이분이 이제 익명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러나 어디에 표출할 곳 없는 직원들이 3, 4, 5 모이면서 그게 어느새 2,000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대한항공에는 이미 노조가 3개나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 노조 말고 따로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놀랍습니다만은 사실 노조 3개가 있다 하지만은 그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저희들이 집회하던 당시에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 사측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세웠던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목소리, 사측과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조까지 있다 보니까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이런 말씀.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단체 카톡방에서는 노조 탈퇴하자,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이없게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신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반 노조의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사측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이 회사에 저항하는 사람이 모습으로 비춰지는 어이없는 경우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노조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참 의외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의 집회가 힘을 못 받고 따로 촛불 집회를 이 카톡방, 단체 카톡방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네요. 한 명 한 명의 사원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들이 그냥 단지 SNS 상으로만 내기는 갑갑한 모양이고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그 사법 처리 과정까지 영향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어나오는 얘기로는 어제 밤새 피켓 만드는 거 고민하고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럽니까? 목표는 분명하죠. 조양호 일가 퇴진인데 그 방법을 쉽고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면 쓰고 하자. 가면도 그냥 가면 말고 2006년에 개봉됐던 영화죠. V4 벤데타. 거기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 그 주인공이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그 가면 여러분 보시면 알 예. 거예요. 이렇게 입술 웃고 있는 입술에 그 가면 그거를 쓰고 나가서 시위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벤데터 가면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쓰는 목적이 뭐 두 가지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만은 한 가지는 아까 그 상징성, 저항에 대한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체증 활동이 대단히 뭐 노골적이고 거의 뭐 드러내놓고 합니다. 체증을 해요? 회사 사람들이 나와서? 예, 작년 저희들이 2년 동안 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 회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 그 뭐 배너라고 하죠. 이거를 가방에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예,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그 출국장 이런 데는 사실 그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런 자리에까지 사원들을 동원해서 다른 목적으로 방문 신청을 한 다음 거기서 사진을 촬영하는 현장들을 저희들이 몇 번 목격을 하고 직접 그 체증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가방에다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 반대하는 스티커 붙이고 다닌 사람들 다 찍어가지고 예. 불이익은 무슨 불이익이요? 예를 들면 우리 부기장 같은 경우들은 기장 승격을 제한을 했고요. 승진에 우리 교관 같은 경우는 바로 네. 거의 뭐 일주일 저희들이 그거 시작을 한 지 뭐 한 달 이내에 해촉을 시켜버리고 그랬습니다. 허허, 강사들은 해촉, 기장은 부기장으로 뭐 강등도 우리 이규남 기장님도 잠깐 강등 되셨다가 지금 다시 기장 되신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데타 가면을 쓰고 우리 집회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작게라도 집회하려면은 이 예산이 드는데 어떻게 뭐 돈은 십시일반 모아서 하세요? 직원들 심정은 그거 이상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관리자가 일단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적지 않게 돈이 들 텐데. 예, 과거의 사례가 그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규상 직원들 상대로 돈 모금하거나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과거 사규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적용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 큰 움직임을 방해할 것 같아서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적금 깨서 하겠다 지금 그분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내놓겠다고 계속 하는데도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실은 이제 뭐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이렇게 마스크 써가면서 돈도 모금도 못하고 적금 개인이 깨가면서 하는 이 상황이 좀 희한하네. 이게 진짜 2018년에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 뭐 참담하죠. 이거는 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그런 왕정 시대에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 왕정 시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민을 통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하는 것이 곧 뭐 법이고 명령이었던 거죠. 왕정 시대란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긴 엄연한 주식회사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 조현민 전 전무, 조현민 씨를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일단 혐의는요.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한테 유리컵 던진 거, 그리고 유리컵에 든 매실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렸다는 혐의,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이 되는데 조현민 씨 측은 고의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이 고의 아니었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서 카톡방 직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반응은? 반응을 구태여 말씀드릴 그런 분위기까지도 아닌 거죠.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왔고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한 부분에 불과한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말로 그냥 표현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인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어머니죠. 이명희 씨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제보가 공사장 폭행 동영상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원을 밀치고 서류를 내동댕이 치고 이 제보도 그 단톡방에서 제공된 거라면서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사례들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례라고 하면 사적인 전화를 가지고 정석기업이라는 기업 직원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사택에서 뭐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예. 지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깐만요. 빨리 그러니까 사태 조양호 회장 집에 예. 수리가 필요한데 한진그룹 계열사 중에 정석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계열사한테 와서 우리 집 수리해달라. 그 직원한테 어떻게 뭐 전화를 한 겁니까? 뭐 문자를 친 겁니까? 뭘 한 겁니까? 뭐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예. 응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저런 사람 제 눈에 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해서 그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는 상담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 응답 늦게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이 정도 들어가지고는 청취자들이 놀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믿기지 않는 갑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일가 중 처음으로 조현민 전 전무가 잠시 후에 검찰 출두합니다. 검찰에 출두하는 조 전 전무한테 오늘 뭐 직원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조현민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현민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인 회장 조양호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희 씨가 대한항공에 어떠한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예. 세관 이런 통관 업무에까지 관여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예. 조양호라는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조양호 회장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 이 일가의 이런 갑질을 불법을 다 묵인해준 조양호 회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당연하죠.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은 당연히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물론 사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되죠. 근데 조현민, 조현아가 문제의 딸들은 다 사퇴시키겠다, 사퇴시켰고요. 뭐 이러고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까? 본질이 그대로 있는데 그 밑에 꼬리를 친다 하여 본질이 사라지겠습니까? 조양호 회장의 퇴진이 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그게 대한항공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출두하게 될 조현민 전 전무한테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저 같은 직원이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오리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그냥 있는 대로라도 예. 얘기하고 오기를 기대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항공 직원들이요. 지금 익명 카톡방에 한 2,000명이 모여 있답니다. 그들이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 대한항공의 현지 기장이세요. 이규남 씨 연결해봤습니다.